안녕하세요. 미남TV의 미남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간단한 정보들과 왜 제가 미국 주식을 추천해 드리는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영상이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한국 증권사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따로 계좌를 만드실 필요 없습니다. 한국 계좌,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요즘은 미국 주식, 베트남 주식, 중국 주식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좌를 통해서 해외 주식을 사시면 되고, 만약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증권사별 최저 수수료가 있는데 되도록 최저 수수료 없는 곳에서 계좌 개설을 하셔서 수수료 면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래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저녁 11시 반부터 6시에 미국 증시는 마감을 합니다. 단 썸머 시간이라고 1시간이 미국은 앞당겨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10시 반에서 새벽 5시에 마감을 합니다. 세 번째, 환전. 환전은 어플을 통해서 직접 환전하실 수 있고, 아니면 요즘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그러니까 원화를 자동으로 환전해주면서 매수해주는 증권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되고, 즉 한국 주식을 사는 것처럼 미국 주식을 사면 자동으로 환전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하나 가져왔는데, 한 가지 이 NH투자증권 글로벌 논스톱 매매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 서비스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 증권사들 거래하다 보면 매도를 하고 바로 매수를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제 2, 3일 결제일이라고 그 결제일을 지나야지 다시 매매할 수 있는데, 이 글로벌 논스톱 매매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매도하고 바로 매수를 할 수 있어서 빠른 매매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 알아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증권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세금은 배당 소득세 같은 경우는 원천 징수라서 저희가 따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단 연간 이자 배당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데,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 소액 투자자들은 2천만 원이 넘을 일이 없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를 볼 필요 없고, 문제 양도소득세인데, 여기 공제 금액이 매매 차익 합산 250만 원 공제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2019년에 500만 원을 이익 실현을 했고 300만 원에 대한 손실을 12월 달에 매도를 했으면 제 매매 차익 합산은 200만 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신고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 매매 차익 합산이 예를 들어 400만 원을 이익 실현했으면, 즉 400만 원을 이익 실현하고 손실은 나지 않았을 경우는 매매 차익 합산 250만 원 공제이기 때문에 저는 150만 원에 대한 22% 세금을 내야 돼서 그 다음 해인 올해 5월에 33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팁으로는 양도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과세를 매기기 때문에 12월 말쯤에 손실이 난 주식을 다 처분하시고 다시 1월에 매수하시는 것이 세금적인 면에서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제가 미국 주식을 추천해 드리는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경제 규모가 크다는 건 다들 알고 있지만 정확히 다른 나라보다 얼마나 큰지는 모르는 게 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융시장의 규모는 4경이 넘습니다. 그리고 2등부터 10등까지 다 지금 나와 있고 12등인 저희 나라가 나와 있는데, 2등부터 10등, 즉 중국부터 인도까지 합치면 34조 1886억 달러입니다. 그 다 중국부터 인도까지 합쳐도 미국을 못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경제 규모가 큰 것뿐만 아니라 되게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엔론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비교한 표인데요.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규모가 거의 2.5, 약 2.5배 정도 크고 더 큰 규모를 분식 회계했는데도 처벌을 보시면 아직까지 엔론 전 CEO는 감옥에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은 벌금 고작 1,600만 원 밖에 안 되죠. 그리고 엔론은 파산당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 정지 후 바로 다시 상장 유지가 됐고 이렇게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 금융시장이 발달돼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제 규모는 이미 1위지만 그것도 모자라 요즘은 몇 년 안에 미국이 최대 원유국으로 등극할 수 있다는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보면 셰일 원유 등이 없고 생산 수출도 세계 1위. 그런데 셰일 원유 손익분기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가격은 나날이 낮아진다. 사실 셰일 오일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면을 받았어요. 왜냐면 기술이 아직까지는 어, 투자 대비 돈이 안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하지만 수압 파쇄 수평 수출 공법이 개발돼 채굴이 가능해졌고 기술 진화로 생산 원가가 낮아지면서 이제는 미국을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자 수출 지위에 올려놓는 1등 공신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잘 되는 놈이 계속 잘 되는 꼴이죠. 이렇듯 미국은 큰 경제 규모를 가져서 그런지 대부분의 유망한 유니콘 기업은 미국에서 나옵니다. 1위부터 이게 작년 탑 10 유니콘 기업인데 1위부터 10위 중에 3개 빼고 다 미국 기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저희가 어느 유망한 기업에 투자했을 때 그 기업이 저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투자하시는 것보다 그런 기업을 발굴해서 큰 수익을 다 같이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작년 세계 증시 시가총액 증가한 기사인데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시가총액 24% 증가했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3.6%밖에 안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선진국 중에 그냥 꼴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약 5년 차트를 가져왔는데 이 파란색이 코스피고 초록색깔 S&P 500 그리고 나스닥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2015년에 그냥 상장 지수 ETF에만 두셔서도 미국 ETF에만 두셔서도 큰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반면 한국 코스피에 투자하셨으면 좀 만족하지 못할 수익률을 얻으셨겠죠. 그래서 미국의 요즘 기사는 이런 기사들밖에 안 납니다. 연 고점을 찍었다, 사상 최고다, 52주 신고가를 찍네, 뭐 이런 기사 등등 너무 많은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반면 한국은 박스피에 갇혔다, 모멘텀을 잃었다, 경제 성장률을 또 낮아졌다 등 안 좋은 기사들밖에 없는데